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시간입니다.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오늘은 비장한 각오로 우리말로 비장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추석 때 송편은 많이 드셨어요, 부총장님? 송편을 속이 상할까봐, 체할까봐 오늘 할 얘기 때문에 아이고. 조금만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비장하게 그러면은 이 분위기를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총장님, 그 일본 언론에서는 그 연내 한국에서 열릴 그 한중일 정상회의에 일본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 가능성을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가 되게 많은 이 시점에서 가능하겠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 상황에서는 12월 달로 한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특히 우리 외교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외교부의 이 말을 정말 그대로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한 민간인인 개인인 저조차도 단호하게 개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을 아직도 모른다라는 무능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들이야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또 거짓말 해야 되겠지만, 외교부가 무능하고 귀족부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진지한 각오로 외교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외교부가 귀족부고 무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부총장님께서. 네. 이게 지금 일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외교부 저는 20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살면서 우리 다양한 정부 부처 중에서 관계를 많이 해온 것이 직간접적으로 외교부인데요.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한국 본국에서 벗어나와서 정말 한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고 그야말로 국민 위에 해외 교민 위에 군림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적잖이 봐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일 정상회의 지금 상태는 정말 개최가 불가능하거든요.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만한 개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외교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부총장님. 지금 부총장님께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개최를 하는 나라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언제는 일본과 문제가 있거나 언제는 일본과 중국이 문제가 있거나 자꾸 이러다 보면은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국 정상 간의 만남이 삼국이 특히 과거 문제로 인해서 원만하지 않은 관계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논의해야 될 이 정상회의가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왜 삼국 정상회의가 이번에 개최 불가능하냐 하는 것은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 한일 간의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런데요. 다름 아닌 강제동원,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징용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그렇죠. 강제동원과 관련돼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 즉 현금화한다는 이 문제로 인해서
현 상태로는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2월 달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 그 전에 현금화를 하면은 일본의 총리가 올 수 없게 되고요. 예. 일본의 총리가 참가한 다음에 이야기를 잘 마친 상태에서 현금화를 돌아간 다음에 현금화를 우리 정부가 하면요. 스가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뭐 3년 초과의 위기 속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또 일본 국가에서는 일본 국민들은 한국한테 또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 뒤통수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 한일 관계는 정말 뭐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현금화 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걸 갖다 이슈화 시켰고 예. 이걸 갖다가 우리 매스컴이라든가 우리 정부는 전혀 듣고 있지 않다가 스가 총리가 한 3일 전쯤에 현금화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참가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 외교부는 뭐 한중일 정상회의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본의 사정을 모르면서도 정말 모르면서 그랬다는 것은 무능함의 극치인 것이고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만의 극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애초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좀 개최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좀 밝히는 게 그게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예, 게다가 12월 달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별로 이렇다 할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외교부라든가 혹은 전문가라는 분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올해는 방한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흘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시진핑까지요? 그것도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중국의 1인자인 국가주석하고 2인자인 총리가 특정한 한 나라를 1, 2개월 사이를 두고 그 특정한 한 나라를 방문한 예가 없다. 그런데 12월 달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처음부터 중국은 총리가 일본이 총리가 참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총리가 참가하거든요. 예. 12월 달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래서 한중 관계를 개선을 좀 마뜩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은 뭐 시진핑이 처음부터 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외교부가 정말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게 되면은 많은 경제적인 협력의 기회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경기에도 큰 도움이 될 그렇죠. 것이고 정말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의지가 있다면요. 한중일 정상회담 이것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그것은 일단은 생각을 좀 접어두고 시진핑 주석의 12월 연내까지 방안을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외교부 입장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두고 이것이 안 됐다? 근데 나중에 시진핑 주석 방한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면피하면서 가장 잘하는 복지부동 그대로 쭉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정제된 표현으로 외교부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에서는 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다. 정상회담은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가볼게요, 부총장님. 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그 용융된 핵 연료를 식히는 저장 탱크 안에 오염수가 앞으로 2년 안에 가득 찰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 처리 문제 때문에 또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가 우리나라라. 네, 정말 필요한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오염수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엄청난 태풍이 되어서 지금 한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저 앞에서 오는 것이 보이거든요. 엄청난 태풍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오염수 문제가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할 때 일본의 입장, 역지사지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선택지. 예, 예. 하나는 한국 사회, 한국 국민이 반대하니까 해양에 방류한다라는 것은 못한다라는 그 선택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일본 영토 안에다가 매장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 영토 안에 매장하는 것은 일본 국민, 일본 사회가 맹렬히 반대할 것이고,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한국이 반대할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올해 12월 안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민의 반대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일본 사회의 반대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렇네요. 바로 이와 같은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이걸 갖다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네. 한일 관계에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요. 예, 예. 휘별중으로 일본은 선택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 유감스럽다라는 얘기 하지만, 그래도 일본하고 물밑에서는 대화를 하면서 네. 우리의 입장도 있지만 너희 입장도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고, 그렇지만 일본은 12월쯤에 뭐 해양에 방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공격을 한다라는 그런 식이 된다면요. 당국을 하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한일 관계에서 껄끄럽게 남아있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즉, 강제 동원 현금화 문제를, 일본 너네가 먼저 우리한테 선수 쳤으니까 우리도 현금화 할 것이다 라고 또 현금화했고 멍구녀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한동안은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다가 그 최저점으로 떨어지게 되겠지만, 어차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최저점으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예.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비로소 한일 관계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일본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우리 입장도 이러니까 하면서 협조하는 자세로 미리 나갔다라면요, 예. 우리가 조금 더 주도권을 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태풍이 몰려오는 것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태니까 전전긍긍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복구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토대를 조성한 다음에 맞이하자라는 것이죠.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근데 이것도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외교부에 이런 말 하면요, 뭐 이런 말 안 들어요. 그냥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반대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상황까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는 제도하라고 우리가 세금으로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도 알려주고, 조금 더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줘야지, 국민들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비난받을까봐 아무 말도 않고 복지부동을 아십니까? 우리 경인 교통방송에서도 이걸 갖다가 좀 이슈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요. 네네네. 외교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지 않습니까? 예. 1년 전에 중국에서 우리 한 국민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그 지역에 있는 외교부의 총영사관에 얘기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민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뭉개고 있어요. 아직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 유가족의 심정,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가족이 갑자기 해외에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적극 나서지 않는 것. 이런 것 같은 거 정말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외교부를 믿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네. 글로벌 코리아로 나가는 데서의 외교부는 정말 진작에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그 외교부 관계자분하고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하고 한번 스튜디오에 같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면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그 오염수 문제 있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를 우리 부총장님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너무 진지하게 아침부터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나가기 위해서라면은 외교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가
국민들이 자각하고 국민들이 노력하는 만큼 적어도 발목 잡지 않고 따라와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비장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예,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